166쪽 보면 이제 무리식이라고 나왔는데 무리식이라는 건 그냥 루트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루트 속에 x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2번에 1번 박스 2번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는데 근호한 뭐 어쩌고 했는데 아무튼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거지. 루트 속이 마이너스면 허수가 돼버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무리 함수 할 건데 무리 함수는 당연히 이제 함수라는 건 허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루트 속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되는 거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박스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제곱근의 성질인데 아무튼 뭐 0보다 둘 다 0보다 크면 뭐 곱할 때나 나눌 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유리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무리식이라는 건 문제도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유리화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연습 잠깐 해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제 1번 바로 가볼게. 숫자가 아니어도 유리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야. 자, 요거 구하라고 했어. 자, x에다가 루트 3을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루트 속에 또 루트가 나오니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지. 자, 그래서 요 놈을 유리화를 해볼 거야.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바꿔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분모를 보면 루트 더하기 루트야. 그러면 요 놈 빼기 요 놈을 곱해주면 유리화가 되는 거지. 숫자일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위아래에다가 요 놈 빼기 요 놈 요거를 곱해줄 거야. 자, 밑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놈 빼기 요놈 뭐 이렇게 될 거고 위에는 지금 보니까 요놈의 제곱인 거지. 완전 제곱식인 거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먼저 써버릴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다가 이거 곱해서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전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 날라가고 여기는 1이 날라가고 정리를 잠깐 해보면 2분의 2x 빼기 2배에다가 이런 놈이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루트 3을 집어넣어. 요거 루트 3 집어넣어도 괜찮고 루트 속에 있는 게 문제였는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날라가겠지. 그러면 2분의 2루트 3 빼기 2배에다가 자 여기가 3이 될 테니까 2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로 다 나눠줘 버리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런 놈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제 유리화만 절하면 돼. 유리화만.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체크해서 하나 해볼 건데 213번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거 일단 가는 문제야. 가는 문제. 가는 문제라고 했던 거 우리 유리함수 유리식 할 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냐? 좋아. 잠깐 한번 책만 펴보자. 어디를 펴보냐면 145쪽 한번 펴봐. 145쪽에 예제 4번 보면 부분분수라는 거 기억나? 부분분수? 조만간 복습하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외우고 부분분수라는 거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그냥 앞에 하나 놔두고 다 가는 문제가 있어서 기억나냐 혹시? 자 잠깐 해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였어. 가는 문제라는 게 제목도 가는 문제라고 할게. 유리식에서는 어떤 거냐면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쭈루룩 써보면 뭐 이런 식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나. 그러면 이렇게 가지. 그럼 맨 앞에 하나가 남으면 맨 마지막에 또 하나가 남을 거라 그랬어. 전부 다가. 그럼 얘는 1 빼기 100분의 1 해가지고 이제 100분의 99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어떤 모양도 있었냐면 앞에서부터 13번째 남는 것도 있었어.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4개를 다 써고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가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4분의 1도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얘는 앞에서 13번째가 남아. 그럼 뒤에서도 13번째가 남고 나머지가 다 날아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 동그라미 쳐놓은 놈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가는 문제는 이렇게 분수, 특히나 부분 분수를 이용하게 될 거고 요거랑 루트 유리화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가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너네 복습하다 보면 침판에 다 있을 거야. 가는 문제는 작은 놈을 왼쪽에다가 써야 된다 그랬어. 요거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해 볼게. 이거는 작은 놈을 왼쪽에다가 써놔야 이쁘게 가. 이게 밖에 있으면 이상하게 간다고. 자, 이거 한번 봐볼게. 일단 이런 거 보이면 무조건 유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요놈 빼기 요놈을 쓰면 될 거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밑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되는 거겠지. 요게. 자, 이래놓고 이제 F1부터 쭈르륵 한번 써볼게. F1은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일단 요거 이렇게 쭉 더해놓은 거 보자마자 가는 문제라는 거 알고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앞에 조금만 써봤더니 하나 남겨놓고 다 가겠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하나만 써보면 되겠네. 맨 마지막에 99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뒤에 하나 남고 이렇게 다 갈 거야. 그럼 이번에 답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0 해서 답은 9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작은 놈을 왼쪽에 써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이렇게 2니 작은 놈 x랑 x 플러스 1 둘 중에 작은 놈이 왼쪽에 있지. 2니 작은 놈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썼어.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써봤을 수도 있고 또는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앞에 마이너스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1부터 한번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러면 이쁘게 안 가. 여기서는 앞에 하나 빼놓고 쭈르륵 가고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뭔가 띄엄띄엄 가야 돼. 띄엄띄엄. 이상하게 가. 그래서 무조건 작은 놈을 왼쪽에다가 써놔야 이쁘게 간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기억만. 오케이? 고. 잘 찍혔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리 함수 제대로 들어가 보자.
기억이 나면 좀 좋긴 한데 어쨌든 자 모든 이런 함수나 그래프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얘도 마찬가지. 기본형 먼저 넣었죠. 기본형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더 없애면 이 A도 없애버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그래프가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야. 참고로 유리함수는 두 가지였어. 유리함수는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이게 하나, K가 0보다 작으면 요게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였단 말이야. 근데 무리함수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그놈의 함수지. 그러니까 각자가 혼자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네 가지 모양이 있을 건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루트 안과 밖의 부호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돼. 루트 안에 있는 부호랑 밖에 있는 부호를 이용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결론부터 내가 써보면 얘는 이 흰색은 루트 안에도 플러스 밖에도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는 마이너스 밖에도 플러스. 빨간 놈은 둘 다 마이너스. 이 놈은 안에는 플러스 밖에는 마이너스. 기억해야 돼. 이경아. 자,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무조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느껴야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랑 여기에 부호가 있단 말이야. 지금 얘가 y는 어쩌고저쩌고 x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부호는 누구의 부호겠냐? x랑 y 중에. 이게 x의 부호겠지? 그럼 얘는 y의 부호가 되는 거 느껴져? y는 마이너스부터 어쩌고 하면 y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가 안에 있는 놈이 x의 부호, 밖에 있는 놈이 y의 부호 해서 이거 그대로 사분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x 플러스 y 플러스니까 1사분면. 2사분면이면 x는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겠지? 그래서 왼쪽 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왼쪽 밑에 얘는 오른쪽 밑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요점. 자,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는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냐? 점근선이었어. 2차 함수였다면 꼭지점, 원이었다면 중심, 유리함수면 점근선 또는 점근선의 교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 또는 뭐 선이었고 무리함수는 요거야. 요건데 이거 시작점. 완벽하게 공식 용어는 아닌데 시작점이라고 할게 우리는. 그래서 시작점이 0,0인 놈인 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작점이 0,0이고 부호를 보면서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어.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간혹가다가 이렇게 그리는 데가 있어. 여기가 시작점이다 해놓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나중에 나올 건데 이따가 마지막쯤에 나올 건데 무리함수는 2차 함수를 옆으로 엎어놓은 거야. 2차 함수가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이걸 옆으로 엎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둘 다 아주 그냥 쓰러져 진짜. 잘 차려. 자, 2차 함수를 엎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한번 가자. 두 가지만 놓고 한번 가보자. 일단 이 파란 놈 정의역 가볼게. 정의역은 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거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보이냐? 보이지? 원점에서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에 치역은 y의 범위가 될 때고 위아래의 범위를 보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요게 이제 치역이 될 거야. 뭐 빨간 놈도 하나 해보면
이거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도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놈이 되겠지. 이해됐지 이건? 이경 이해됐어? 좋아. 자, 그렇게라도 눈을 크게 떠. 어떻게든. 자, 이게 기본형이야. 그 다음에는 표준형. 자, 너무 힘들면 표준형까지 하면 정말 쉽게. 자, 표준형 가보자, 표준형. 표준형의 의미는 뭐였냐면,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어,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했고, 식을 딱 봤을 때는 그 그래프의 중요한 점이 눈에 보이는 거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생길 거냐?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n,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요 놈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요게 기본형이었고 요게 표준형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요 m과 n이 뭐냐? 시작점이 n, n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겠지. 원래 0,0이었는데 오른쪽으로 m, 위로 n만큼 이동했으면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겠지. 그래 놓고 이제 똑같아. 여기를 만약에 m, n이라고 하면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형. 자, 일반형은 그냥 쭉 전개를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작점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겠지. 시작점 찾아내고 부호는 뭐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K가 뭔지 알아내야 돼서 막 대분수꼴로 바꾸고 막 이런 짓거리도 했는데 얘는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자, 시작점 바로 찾아낼 건데 바로 보여주자면 여기 시작점일 거예요. 자, C 뭐 그대로 가겠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A로 묶었을 때 M이 시작점이라는 건 루트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루트 속이. 그래서 요거 루트 속이 0일 때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요거는 루트 속이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이유. 시작점이 루트 속이 0일 때인 이유가 뭐냐면 함수는 실수만 있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0이 기준이 되는 거야, 0이. 그래서 루트 속이 0일 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랑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하게만 연습해보고 잠깐 쉽게 너네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 상황이. 자, 첫 번째는 뭘 하나 해볼까? 표준형으로 해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일단 시작점 뭐야? 1, 이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시작점이 있다고 치자. 자, 이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x의 부호니까 루트 안에 있는 걸 봐야겠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지. 위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형 하나 때려보자. 자, 뭐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 시작점 바로 찾아보자. 시작점 몇 컴마면? 잠깐만, 미안. 이렇게 좀 해볼게. 다시 3분의 1 컴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그거라고 치고.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위, 아래. 아래. 위. 위, 왼쪽 위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자, 찍고 잠깐 쉬어. 자. 딴 거 하지 말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문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제 2번 봐보세요. 자,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까지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무리함수 뭐 먼저 찾아야 되지? 시작점. 몇 컴마 몇? 컴마 여기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정의역 간단하게만 쓰자. 정의역 x가 뭐보다 어째야 돼? 이경 x가 마이너스 2보다 그렇지. 치역 현석 여기가 아래보다 작거나. 그래야지. 위잖아 위. 오케이? 다음에 자, 요거 시작점 찾아보자. 뭘까? 좋아. 자, 오른쪽 왼쪽 현석. 오른쪽. 자, x 앞에 있는 부호를 봐야 돼. 네, 왼쪽에. 이거 보고 플러스라고 하면 안 돼. 자, 왼쪽 그 다음에 위아래. 아, 위. 그렇지.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그럼 정의형 뭐겠어, 기영이? 작거나 같아야 되지. 왼쪽이니까 x는 좌우로 보는 거고 y는 위아래로 보는 거고. 치역은 오케이. 자, 요것도 시작점 찾아보자. 몇 컴마 몇일까? 좋아.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좋아. 위아래? 좋아. 루트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놈이지. 자, 정의역 뭘까? 형성.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여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너무 쉬운 거지? 다음 3번. 자, 요놈의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요놈이랑 똑같대. 그때 A, B를 거예요. 자, 평행 이동 그냥 시키면 되겠지 우리가. 자, 그럼 봐봐. 요놈을 갖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 한 만큼 빼주면 되지 이거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놓고 얘랑 얘랑 같다 뭐 이래버리면 되는 거네. 자 한번 해보자. 얘는 4 더하기 2a 그러니까 2a 플러스 4 빼기 2x 플러스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이 8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2가 될 거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수상 마지막에서 도형의 이동 배울 때 2차 함수나 원은 뭐 그 특징 점을 이동시켜라 뭐 이런 거 했던 거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무리함수는 어떤 점을 이동시켜야겠어? 시작점. 그럼 시작점을 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놈의 시작점이 뭐냐면 2,1인 거 보이지? 요 놈의 시작점은 4,-5예요. 이때 이렇게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를 봐도 되겠네. 이렇게 식 쓸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얘는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네 이거를. 이해됐지? 다음 4번. 자, 요놈의 정의 여기 요렇게 이제 오래돼서 기억 안 나겠지만 유리함수에서 했던 문제들이랑 거의 순서가 똑같아 지금 상황이. 거기서도 뭐 그냥 그래프 그려라 했다가 평행이동 같은 거 시켰다가 이제 뭐 정의역, 치역까지 뽑은 거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는 최대 최소 같은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몇 개 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야. 진행이 될 거야. 자, 한번 봐보자. 자, 지금까지, 방금까지 했던 거 생각해보면 정의역이나 치역이 뭐보다 크다, 아니면 작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뭘 보라 그랬지? 치역을 구하래. 자, 일단 상황을 봐보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자, 그러면 시작점 2,-1 되겠지. 자, 오른쪽 왼쪽 왼쪽 위아래 위. 자 그러면 왼쪽 위니까 이렇게 생긴 놈일 거야. 근데 이거 전부 다가 함수가 아니고 이 문제에서는 요만큼만 함수라는 거지. 요만큼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x좌표 봐야 돼. x좌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만큼이 함수란 얘기예요. 요만큼. 그럼 치역은 요만큼만 놓고 위아래로 범위를 보면 되는 거지. 즉 요놈이랑 요놈 이 사이가 치역이 될 거야.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요놈은 요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fx라고 치면 f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2가 되겠네. 그럼 요만큼이 치역이 되겠지. 이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5번. 자, 이런 것도 유리함수에서도 나왔었지. 자, 요게 저 그래프랑 똑같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 문자가 3개니까 3가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 있을까? 이 그래프 보고 딱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시작점이 좋아. 또 이게 혹시 감기 걸렸어? 추워? 오케이. 자, 또 시작점 말고 부호 말고. 자, 유리함수에서도 내가 꼭 요거를 못 본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자, 요 시작점이랑 요거 두 가지 봐야겠네. 근데 시작점이 x, y 있으니까 총 3가지가 나오겠지 정보가.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 여기서 일단 시작점 한번 봐보자. 그래서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에서 보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2, 1이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러면 c가 1이라는 게 바로 나온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2니까 뭐 2a는 b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지. c는 1이고 그러면 루트 b가 2 그러면 b는 4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 a는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6번 좀 마지막에 할 거고 이게 이제 맞나냐 안 맞나냐 뭐 요거니까. 자, 요거 찍고 좀 들어갈게. 자, 이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2가지가 더 있는데 총 3가지나? 첫 번째 뭐가 나왔었냐면 대칭성이 나왔어요. 대칭성. 유리함수는 점에 대한 대칭성도 있고 선에 대한 대칭성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 뭐 있어서 그런 거 나중에 복습해야 돼. 조만간 해야 돼. 조만간.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역함수 관련된 게 있었는데 역함수 관련된 것 중에서 유리함수가 일반형으로 나오면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어. 기억나냐? 정말 인간의 기억력이란. 자, 아무튼 그런 거 있었고 복습해야 돼. 잘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있었는데 무리함수에서도 이제 역함수 관련된 게 나올 거야. 177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178쪽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랑 관련된 게 나올 거야. 이제 자, 잠깐 요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잠깐만. 자, 무리함수는 누구랑 역함수의 관계에 있냐면 2차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에 있어. 2차 함수랑 좀 더 정확하게는 2차 함수의 반쪽이야. 2차 함수의 반쪽. 아까 니네 자기 직전에 내가 했던 얘기가 2차 함수가 요거나 요건데 이거를 옆으로 엎었다고 생각해라 그랬잖아. 이거 하나만 엎었다고 치고 근데 무리함수는 요만큼만이지 요만큼만. 그래서 2차 함수의 반쪽이랑 역함수 관계에 있을 거야.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건 이제 뒤에 있는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건데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꼭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어떤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물이랑 2차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교점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혹시 역함수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거의 99% 맞을 거예요. 무리함수랑 이차함수 두 개 알려주고 얘네 사이에 교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 그럼 그거 연립하면 4차원 공식 나오거든.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절대 그거 그대로 연립해서 교점 찾는 게 아니고 이건 역함수 관계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역함수를 한번 실제로 구해가지고 진짜로 맞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해 줘야 돼. 요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구하는 걸 해볼 건데 예제 7번에 있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 치역까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역함수 구하는 짓을 한번 해볼까요? x, y 바꿔야겠지. 1을 넘겨야겠네.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야겠지. 그 다음에 뭐 2도 넘기면 될 거예요. 표준형으로 쓰려고 이거 전개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로 나눠버리면 이런 놈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요 놈이 이제 역함수가 됐어. 그럼 나는 역함수를 다 구한 걸까? 완벽하게. 어떨 것 같아, 현수야? 힌트는 오늘 수업 중에 있어. 자, 지금 역함수 내가 10으로 다 구했는데 완벽하게 다 구했을까? 왜 아니야? 교점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인 거. 이건 어때? 응? 자, 아직 덜 구한 거야. 왜냐면 2차 함수의 반쪽이랑 역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아내야 완벽하게 알아낸 걸 거 아니야. 그러겠지?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살짝 그려볼게. 이렇게 쪼갰을 때 오른쪽일지 왼쪽일지를 내가 알아내야 된다고. 알아내는 방법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지. 지금 이제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거를 fx라고 하고 얘를 f 인버스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f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놈인 거야. 그렇지? 자, 근데 해야 되는데 역함수는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y 이꼴 x에 대한 대칭이면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왼쪽이겠어? 오른쪽이겠어? 얘가 요 놈의 왼쪽이 오른쪽이야. 이거겠지, 이거.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놈 중에 요 놈이다. 이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림으로 해결하는 거. 근데 그림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 어떤 거냐? 자, 봐봐. F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을 거고 F 인버스의 정의역이랑 치역이 있을 거야. 자, 근데 역함수라는 거는 x랑 y를 바꾼 놈이지. 그러면 역함수로 바꾸면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어야 돼. 즉, 요때 정의역이 치역으로 가고 요 치역이 정의역으로 가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요 문제에서 fx에서 fx가 정확하게 지금 2,1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럼 fx의 정의역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역이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지? 그러면
인버스의 치역이 뭐가 돼야 되냐면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인버스의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 이해됐냐 이만? x, y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x의 범위, y의 범위도 이렇게 뒤바뀌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정의역, 치역이 요래야 돼. 이 중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하면 F 인버스를 구했더니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을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거 여기에서 이거 꼭지점이 지금 1,2분의 1인 건데 이 중에 요 부분만이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y가 여기 잘못했네 이걸 2분의 1인 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의 역함수 정의역 치역을 구해야 될 때는 방법은 이건 거야. 한마디로 그래프로 접근을 해. 그래프로 접근을 하면 오른쪽이니까 이 꼭지점도 이 시작점에서 바뀐 거야. x, y만 바뀐 거겠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1,2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정의역은 1보다 오른쪽이니까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해서 바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놈의 정의역 치역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예제 7번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얘기, 교점 얘기는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이제 제대로 한번 또 해볼게. 자, 이건 안 지우고 그대로 갈 거야. 자, 우리 fx랑 f 인버스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연립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나? 원래 함수랑 역함수 사이의 교점을 구할 거야. 근데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최대한 안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알아야 연립을 해. 근데 역함수를 안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나나? 자, 지금 유리의 함수 단원 현지가 좀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복습할 때 꼭 그거 기억해야 돼. 아예 그냥 수하 부분은 영상을 다 들으라고 숙제를 내줘야겠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복습하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될 거니까. 자, 이 교점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즉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뭐랑 똑같냐? F와 Y 이퀄 X의 교점이랑 똑같다고 해서 어차피 정의선 안 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구하냐? F랑 F 인버스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 F랑 Y 이퀄 X를 연립해서 구해내면 돼.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썼던 거 PC라도 기억나면 좋은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예제 8번을 봐볼게. 근데 예제 8번을 내가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볼 거야. 잠깐만.
그러면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립하면 된다라는 걸 알 거 아니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내일 풀면 알 거 아니야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처럼 나오면 fx 어쩌고 나왔고 역함수 f 인버스 어쩌고 나왔어. 근데 교점이래. 그럼 너네 뭐랑 연립하겠어? y 고 x랑 연립하겠지. 이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쉬워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그냥 쉽게 낼 거라면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냥 반 정도밖에 못 갈라내.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는 게 니네를 막 편하게 해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음 먹으면 A씨 새끼들 뭐 대화를 하면은 20문제 중에 막 킬러 문제 막 10개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쨌건 뭔가 현재 교육제도 안에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상위권과 그냥 상위권, 뭐 중상위권 이런 애들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그러려고 이 정도 한 두세 개 정도 개수로 이제 내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를 내면 한 중위권 이상으로는 다 풀 수도 있어. 이 정도로 내버리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제대로 낸다면 이렇게 나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걸 보게 되면 F랑 G를 연립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두 개 사이의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될 거고, 혹시 이거 루트 있으니까 2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을 하면 x의 4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가겠지. 이상한 놈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물이랑 2차가 동시에 나와서 교점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역함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얘는 정확하게는 이런 식, 요거까지 좀 나와줘야 맞는 거긴 해. 요거까지. 근데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잠깐만. 이 문제는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이유 잠깐만 얘기해볼게. 여기가 딱 2컴마일 거야. 여기 y고 x고, 제 오른쪽 위로 가니까 이게 fx지. 그러면 요놈 저 2차 함수 gx는 요런 놈이 될 거야. 그럼 어차피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 그렇지? 요 왼쪽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왼쪽에서 갑자기 만나버릴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랑 무리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걸 2차 함수로 때려버리면 여기도 만나는 게 갑자기 생겨버리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 이 문제 있다는 할 거야.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의미가 없고, 어쨌건 이제 어차피 그렇게 다른 교점이 생기게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너네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물이랑 2차가 나왔으니까 이거 역함수 아닌가 하고 이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요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혹시 역함수인가? 라고 생각하고 한번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F 인버스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 y 바꿔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쭉 구하면 F 인버스가 딱 저놈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딱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는 놈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F와 Y 도 X를 연립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x가 2 또는 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했었어. 역함수
x와의 교점은 y 이퀄 x 위에 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거다 이 얘기도 했지. 물론 최종적으로는 y좌표 같은 거 구하지 않아도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어쨌건 좌표는 이게 될 거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 루트 2가 되겠지. 요거 루트 2 얘기했던 거 기억나? 2,2랑 만약에 5,5였으면 3루트 2가 될 거야 거리가. 이거 기억나냐? 그 이유는 이런 거였지. y 이퀄 x 위에 있다 보니까 45도짜리야 45도짜리. 그래서 만약에 2,2고 5,5면 빼버리면 요 길이도 3, 요 길이도 3이니까 3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래서 2, 3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오케이? 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네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자, 계속 꾸준히 자주 보게 되는 문제면 막 신경을 안 써도 계속 나오니까 저절로 기억이 나는데 얘는 정말 무리 함수 단원에서 딱 이렇게 하나의 유형일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뭐 순열조합 공부할 때 이거 안 나올 거고 집합 공부할 때 이거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물이랑 2차가 동시에 나오면 이건 역함수일 확률이 거의 100%야. 그래서 보자마자 자 이렇게 하자. 원래는 역함수 구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말자. 시험에 나왔을 때 어차피 역함수야. 오케이? 이해됐지? 왜냐면 역함수가 아니면 연립하면 4차 나오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몇 분이야? 4시 44분. 오케이, 좋아. 마지막 176쪽. 이 두 개의 위치 목표거래 뭐 어떻게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이런 얘기지. 유리함수에서도 했었고 유리함수에서 내가 이런 거 나오면 꼭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그랬고 그 이유는 그냥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할 때 그냥 막 판별식만 써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만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 오류가 생긴다 그랬어 분명히. 특히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점근선 상에 있으면 뭔가 위험하다. 뭐 기울기가 0일 때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얘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반 쪼가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양면 제곱하겠지. 그지? 이거 제곱할 거 아니야. 양면 제곱해버리는 순간 루트가 날아간다는 건 뭔 얘기냐면 루트 속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해야 되는데 작을 때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리함수는 이 반쪼가리여야 되는데 요거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야, 제곱을 해서 루트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쪽은 원래 없는 건데 얘까지 신경 쓰게 되는 문제가 생겨. 직선이랑 만난다. 위에만 있으면 한 점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점 만나는 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만 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얘는 사실 너무 쉬워. 문자가 K에 있으니까 그냥 이거 Y좌표인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만약에 아이씨 이 문제는 다 그거밖에 없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었으면 M으로 묶어가지고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는 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현수 기억나? 자,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그럼 어떻게 해 우리? M으로 묶어가지고 얘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
-4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이거. 기억나지? 너는 좀 이거 풀 질문도 했잖아. 네, 기억나요. 이상한데?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이거. 자 그럼 요거 이제 뭐 그래서 해보자. 자 요놈은 일단 시작점이 2,0이 될 거야. 그리고 왼쪽 위로 가는 놈일 거고 여기를 2,0이라고 하고 약간 이제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냥 fx를.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놈일 거야. 자 몇 군데서 만나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는 한 점도 안 만나다가 내려오다가 요때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 다음은 두 개를 만나다가 요때까지 두 개고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가 되겠네. 이해됐니? 그럼 결국 1번,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일 때의 k 값이 되게 중요한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특징 봐보자고. 1번은 접할 때지. 당연히 이건 이제 한 배씩 써야 될 거고 얘는 2,0 지날 때는 이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해보자. 1번 상황 연립할 거야. 양변 제곱 오른쪽으로 넘기고 맞냐? -k 더하기 그 다음에 판별식 얘가 0일 그래서 1번에서의 k 값은 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2,0 지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k가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 답을 한번 써보자. 1번은 2점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요 사이겠지. 요 사이 요 사이인데 2분의 5 들어가 안 들어가? 2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한 점. 한 점은 일단 k가 2분의 5일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 다음에 저 2보다 작을 때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안 만날 때는 2분의 5보다 크면 되겠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됐냐?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연립해버려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보다 작을 때 두 군데서 만난다고 답이 나와.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고 여기까지.